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돌봄 대기 수요가 많은 명지 지역에 오는 9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늘봄 전용 학교가 문을 엽니다. 부산 사하구 감천동 천마마을이 올해 부산시 평생학습빌리지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침체됐던 마을의 자립과 활성화 2마리 토끼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북구의회가 장애인 불편을 줄이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사하구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성권 당선자와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학급 과밀 문제를 겪고 있는 명지 신도시 지역은 외부 시설까지 끌어들여도 돌봄 수요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실정이었는데요. 돌봄 대기 수요가 많은 명지 지역에 오는 9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늘봄 전용 학교가 처음으로 문을 엽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강서구 명지동 일원에 늘봄 전용학교 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부산시와 부지 사용을 협의해왔습니다. 시는 명지 지역 돌봄 수요 해소를 위한 공공가치와 시급성 등에 공감하고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돌봄과 교육을 통합한 새로운 모델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강서구의 경우 명지 지역을 중심으로 7개 초등학교가 학급 과밀 등으로 늘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7개 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5.7명으로 부산시와 강서구 평균 21.5명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시교육청은 늘봄 전용학교를 모듈러 교실로 구상 중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사초등학교에 설치된 모듈러 교실 37개가량을 옮겨올 계획입니다. 시교육청은 자체 재정투자심사와 예산 편성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오는 11월까지 초중고 152개 학교 549학급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주제가 있는 다함께 배움 교실을 운영합니다. 시 교육청은 월드비전과 KF 아세안 문화원, 부산지방변호사회 등 10곳의 전문 강사들과 연계해 배움 교실을 운영합니다. 강사들은 세계 시민, 아세안 이해, 인구, 금융경제, 선거 등 9개 영역을 주제로 학교를 찾아가 교육과 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 사하구 감천동 천마마을이 올해 부산시 평생학습빌리지 지원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침체됐던 마을의 자립과 활성화 2마리 토끼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하구 감천동 천마마을 스마트팜, 샐러드용 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마을 주민 협의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소나 아니면 병원, 아파트 분여회 등을 활용해서 이제 판로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고요. 스마트팜 운영으로 침체됐던 마을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민 협의회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해설사를 양성하고 스마트팜에서 기른 채소의 밀키트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특제 소스 개발과 주민들의 건강 식습관을 위한 영양 교육도 이어지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부산시도 올해 천마마을을 평생학습 빌리지 지원 사업으로 선정하며 이 사업비 500만 원을 지원해 앞으로의 자립과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해드리는 건데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 강좌를 듣고 이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삶을 이제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판로 개척은 보다 다양한 밀키트 제작을 통해 감천문화마을 축제와 연계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주민 친화적 천마마을 스마트팜은 마을 학습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지난 21일 시작으로 26일까지 장애인 주간입니다. 장애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기간인데요. 해마다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산에서 장애인 밀집도가 높은 북구에서는 구의회 의원들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연구단체를 만들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행안부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부산 지역 등록 장애인 수는 17만 6천여 명입니다. 부산 진구가 1만 8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사하구와 해운대구가 1만 7천여 명, 북구는 1만 6천여 명으로 뒤를 잇습니다. 특히 북구는 임대 아파트가 많은 금곡동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부산 유일의 뇌병변 복지관을 비롯해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복지관만 6곳에 이릅니다. 노화된 이미지, 못 사는 동네 이런 생각들, 이미지가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실상도 그렇습니다. 제가 간소화시켜서 말씀드리면 7천억 중에서 4천억 이상이 복지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북구의회는 이 복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프라 구축,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첫 활동으로 북구 복지관과 사회적 기업, 특수교사, 장애인 보호자 등과 함께 정책개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가운데 의회는 타 지역에서 운영 중인 보완대체 의사소통 AAC 메뉴판을 각 식당에 보급하고 각종 장벽을 없앤 베리어 프리존을 확대하는 한편 지도로 제작해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새로운 시설을 건립할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조성은 물론 저상버스 경유 등의 제도 개선 등도 이루어지도록 조례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법정 교육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나? 교육의 기반이 돼야지만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구청도 없잖아요. 구청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휠체어 장애인들은 올 수가 없죠. 한편 북구는 올해 1월 발달 장애인을 위해 평생교육센터와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21일 새벽 0시 25분쯤 부산 동래구 사직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소방서 추산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사하구 갑 최인호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이성권 당선자와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이성권 당선자와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사하구 시의원 등은 22일 오후 부산경찰청을 방문해 고소,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선거운동 기간 중 관변단체에 전화를 걸어 이성권 후보를 지지토록했고 이때 이 후보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도록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권 선거로 인해서 이성근 후보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고 그리고 바로 옆에서 2번씩이나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사전에 서로 공모하지 않았으면 우연히 그렇게 2번씩이나 만나서 그런 통화를 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갑준 구청장이 관권 선거 개입 혐의는 시인했지만 이 당선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발장에 이 당선자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적시했습니다. 후보자 방송 토론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자 자신은 기억이 없다며 거짓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이날 민주당 사갑 최인호 의원도 이성권 당선자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중 이 후보가
보도자료와 선거용 문자를 통해 유권자 등에게 본인이 국회의원 기간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데도 체납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선관위는 이갑준 사구청장은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성권 당선자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4구갑 국회의원 선거에선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가 민주당 최인호 후보를 694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국민의힘 이성권 당선자가 최인호 의원 측의 고소건에 대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당선자는 입장문에서 최인호 의원이 주장하는 관건 선거 공모 의혹은 선관위에서 무혐의 처분된 내용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또 최 의원의 세금 체납건에 대해서도 언론 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며 21대 총선 당시 최 의원 본인의 선거 공보에 적시된 것도 있다며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고소 남발 등 소모적 정치 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고소 고발 시 무고죄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지역 유권자들의 국민의힘 몰아주기가 4년 전보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텃밭을 무시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음에도 21대 총선보다 8만 표가 더 몰려 보수의 철옹성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국민의힘이 야권에 참패했지만 대구 철옹성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TK는 아무나 꽂아도 당선된다는 식의 낙하산 공천 논란으로 국민의힘이 텃밭을 무시한다는 비난 여론이 거셌지만 결국 표 몰아주기는 심화됐습니다. 이번 22대 총선 대구 12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받은 총 득표수는 90만 3,723표로 21대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받은 82만 3,722표보다 8만 표 늘었습니다. 심지어 22대 총선 대구 유권자 수가 205만여 명으로 21대 207만여 명보다 2만 명 줄었고 투표율도 67%에서 64%로 낮아졌음에도 국민의힘 득표는 더 늘어난 겁니다. 지역구별로는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수성구 을 이인선, 동구 군위군 을 강대식 의원이 21대보다 각각 29,622표, 16,394표를 더 얻어 득표수 증가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공천 취소 논란이 일었던 도태우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 호소 후보,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 3자 대결을 벌인 중구 남구에서는 국민의힘 득표수가 14,090표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밖에 수성갑과 서구에서도 국민의힘 득표수가 일부 감소했지만 다른 지역구에서는 모두 4년 전보다 국민의힘 득표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선거 막판 여당 참패 위기론 확산으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역 정가에선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온 묻지마 지지가 심화된 데 따른 부작용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선거 비용에 대한 조사가 22일부터 시작됩니다. 과다 허위 청구 등에 대한 제보자들은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 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한 정당 비례대표 후보가 공천을 받기 위해 3억 원을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예비 후보자 회계보고 시 선거 비용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당시 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3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적발된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는 총 182건, 이 가운데 고발 16건, 수사 의뢰 1건이며 경고 위반 사실 통지가 16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부터 22대 총선 출마자의 선거비용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갑니다. 선거비용 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회계보고서 허위 기재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존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 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것으로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최근 침체를 겪고 있는 부산 건설업계가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지역 건설업체에게도 참여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계약 법령 개정과 지역기업 우대 기준 고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역 11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부산 건설단체 총연합회는 부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가덕 신공항 건설의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최근 지역 건설업체들은 민간공사 물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비 보전이 어려워지는 등 침체를 겪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건설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14조 3천억이 투입되는 지역 최대 규모의 건설 사업인 가덕도 공항 건설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 의무 공동 도읍이나 지역 업체 참여에 대한 정부의 지방 경제 살리기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사실상 지역 업체들은 원천적으로 참여가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기재부 고시, 지역 의무 공동도급 대상 사업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가하고 시공 능력 평가액 200억 원 이상 참여, 지역 전문 건설업체 50% 이상 하도급 의무화 명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부진 조성공사 10조 7천억이나 건축시설공사의 1조 8천억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의 국제 공모를 통해서 기술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담아야 하겠지만 접근도로 6천억 정도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직접 발주를 해도 여러 가지로 이 부산시에서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입찰 조건 자체도 부산 지역 업체가 40% 50% 이상을 지역 지분을 참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부산 지역을 위해서는 여러모로 이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지역 업체들이 세계적인 관문공항 건설에 뛰어들어 부산 건설업계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이 넓어집니다. 공항 이용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좁은 터미널이 불편을 더해왔는데요.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이 늘어나고 수화물이나 면세품 찾는 것도 한결 편해져 혼잡도가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김해공항 국제선 승객 수는 218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6%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83%까지 회복한 수치로 연말까지는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제선 터미널의 연간 수용 능력은 630만 명, 턱없이 부족한 시설입니다. 김해공항 주차장 자리에 새로운 국제선 터미널이 생겼습니다. 연면적 17,800제곱미터가 넓어졌고 길이는 190m에서 약 320m로 늘어났습니다. 확충터미널 수용 능력은 약 200만 명으로 김해공항 국제선 수요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에어부산이 새 터미널 시설을 사용합니다. 체크인 데스크 30개가 늘어나고 탑승구는 기존 13개에서 16개로 셀프 체크인 11개, 세관 심사대, 출국 심사대는 각각 5개와 3개 늘어납니다. 수화물 수취대는 최신 시설로 2대가 추가되는 한편 가장 혼잡했던 기존 면세품 인도장은 확충터미널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입국장은 확충터미널에 별도 갖춰졌지만 출국은 기존 터미널 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티켓팅 시간을 비롯해 수화물 인도 시간 등이 단축되고 대합실 혼잡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충터미널로 김해공항 수용 인원은 83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초과하는 수요에 대해 공항 측은 인력과 공간 재배치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확충터미널은 오는 24일 준공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고신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24년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원 사업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고신대병원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원 사업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중증 질환으로 치료 중인 소아 환자와 가족을 위한 통합적 의료 서비스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4 케이블 TV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SK브로드밴드가 지역 채널 보도 작품상과 제작 특별상, 개인상 등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시상식에서 SK브로드밴드 ABC 방송의 이재문 기자가 원곡동 보고서 연속 보도로 지역 채널 작품상을 수상했고, MSO 4개사 연중기획 지역 소멸을 막아라 보도와 MSO PP 공동제작 프로그램 공간의 재탄생이 특별상을, SK브로드밴드 대구방송 우성문 기자가 지역 채널 개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케이블 TV 방송대상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작품상, 개인, 단체상 등 모두 100개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정부 관계자와 수상자를 비롯해 2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주최사인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30주년 기념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